여보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세상에 영원을 믿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집, 회사, 그리고 청춘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안주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삶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곤 합니다. 비를 맞고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낭떠러지로 떨어질 듯한 공포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현재가 아름답다고 해도 미래도 끝까지 아름다울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없는 것이 삶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집은 해피하우스였고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을 기점으로 제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돈, 명예, 권력 등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가 갑자기 추락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삶에서 어떤 엄청난 폭풍에 마주쳐도 그 폭풍에 맞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폭풍에 맞서는 생각보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고 왜 이런 지경이 됐는지를 원망하곤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항상 태산같이 크고 너그러웠던 아버지가 이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은 공평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100% 완벽한 사람은 없고 항상 1%가 부족한 것을 주어 그 부분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하늘은 참 불공평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점이 없는 분이셨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그리고 타고난 기업가였죠. 도련님, 여기요. 오늘 아이들이 축구를 하자고 했는데 아버지가 출장 다녀오는 날이라 미리 집에 가셔서 마중을 나가주실래요? 아빠, 오늘 돌아오셨어요. 야호. 잠깐만요. 친구들에게 말하고 올게요. 아버지가 출장 다녀오시면 그날은 항상 즐겁더랬어요. 산타 할아버지처럼 선물 가방 가득 가지고 오셨거든요. 아버지는 아시아 지역에 유통업을 하시고 해외 출장이 많으셨습니다. 대통령 표창도 받을 만큼 우수한 기업가로 선정되었고 돈, 명예, 권력까지 갖춘 다이아몬드로 태어난 남자로 불렸습니다. 아빠야, 아들 안부. 이번에도 일 잘 해결됐나요? 기쁘게 해준 것 같아 정말 어머나 당신의 소식이 이미 신문에 실렸어요. 봐봐요. 지역에서 100억 달러를 발전시킨 강태수 회장 아버지는 그분이셨어요. 정적인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선물 가방을 들고 제 집을 찾아왔고 집 안에는 항상 선물이 넘쳐 있었어요. 아빠, 이번에 제 선물은 뭐예요? 이거야. 왜 이렇게 작아요?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일단 풀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당시에 대중화되지 않았던 노트북이 들어있었어요. 연결을 하지 않아도 켜져요. 대박. 너가 좋아하는 게임도 다 깔아놨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게임도 열심히 해야지. 애한테 벌써 이런 것을 사주고 내 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로 키울 거야. 장차 내 뒤로 이을 자식이니까 어릴 때부터 최고만 보고 자라게 해야 나중에 최고가 된다고. 아버지에겐 회사를 물려받을 유일한 자식이어서 날 더 아끼시고 넘치는 사랑을 주셨어요. 여보, 너무 이쁘다. 아까부터 화장대에 눈이 가는데 이제 막 보는 거야? 도대체 몇 캐럿일까? 당신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없어. 이리 와봐, 내가 할게. 여보, 고마워요. 내가 고맙지?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집안일 걱정 없이 내 맡기면 잘할 거야? 당신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어. 사랑해. 정말 사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정말로 행복해 보입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느껴집니다. 아버지는 비즈니스 업무에서 언제나 어머니를 동반하며 그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이들의 사랑스러움이 눈에 띕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부부의 사랑과 노력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IMF가 찾아와서 회사의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게 변화되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죠. 하지만 부부는 서로를 지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고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길 바랍니다. 투자자들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나요? 그래서 도와줬던데 이제는 나를 몰라내려 하나 봐요. 나는 너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집에서는 항상 아버지가 전화로 누군가와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엄마는 그 소리를 들으면 귀를 막으셨어요. 왜 화를 내는지 모르나요? 회사에서 일이 복잡해서 그래요? 기동아, 넌 걱정 안 해도 돼. 빨리 올라가서 숙제를 해. 알겠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항상 웃으며 괜찮다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점점 아버지의 변화를 감당하기 힘들어 했어요. 이제 투자자들의 돈 때문에 우리가 곤란해졌어. 내가 지금 투자자들을 챙겨야 해. 내가 나이 들었고 회사를 성장시키지 못했네. 내가 최고야.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모두 다 내놔봐. 아, 당신 나를 못 믿는구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보석들을 들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일주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더니 집 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고 어머니는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을 붙잡아 애청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시면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애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대표님 빨리 오라고 말해주세요. 우리도 이럴까요? 붉은 심장이 집안에 붙은 후 어머니는 완전히 실식을 하셨고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직원분들, 청소하신 분들까지 다 살아계셨고 큰 집에 어머니와 저만 남게 되었죠. 열흘이 지난 후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은 전에 아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보, 도대체 어디 있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 다음 주에 20 나가야 된다던데.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았어요. 아니지만 신경 쓰실 만큼 갚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당신, 내 부채와 통장을 모두 가져가셨잖아요. 어디 있어요? 응, 난 잘 보려고 했었어. 운이 좀 안 좋았어. 운이 뭐라고요? 돈은 어디다 썼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그 돈을 가지고 카지노로 갔고 집도 담보로 잡고 도박을 했어요. 아버지는 더 큰 돈을 벌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었네요. 우리는 아버지 친척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삶을 사는 도중 어머니는 이사를 가려던 날 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귀동아, 해는 뜨는 날도 있고 진 날도 있어. 지금은 잠시 우리가 구름에 가려서 좀 어려울 뿐이야. 아마 앞으로는 귀동이가 서러웠던 거랑은 많이 다를 거야.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하고 학교도 걸어서 가야 하고 걸어서 오야 하고. 하지만 좌절하지 마.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집이 있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다는 거 정말 축복이라 생각해. 엄마는 귀동아,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알겠지? 어머니는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미소를 지어주셨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다. 항상 든든한 바위 같던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자신의 삶을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아직도 그렇다. 정말 당신 왜 그러냐? 당신이라면 제멋대로 술에 취할 이유가 뭐냐? 이러면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킬 거야? 매일 술만 마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왜 옛날처럼 돈을 낭비하지 못해서 이런 식이야? 그동안 누군가 덕분에 편안하게 살았는데 감히 날 원망하는 건 아니잖아. 너 요즘 완전히 나 벌레를 보는 것 같아. 왜 그러니? 너 왜 그래? 정말 이해가 안 돼. 너 하나하나 다 내가 지켜볼 테니까. 아버지는 매일같이 엄마에게 화를 낼 뿐만 아니라 거의 알코올 중독자 수준까지 가고 있어. 그 술이 우리 가족을 파탄으로 몰 수 있다는 생각도 못했어. 술 가져와, 술 없어. 왜?
너 여기 일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돈도 없다며? 요즘 다른 남자 만나나 봐. 왜 너 요즘 일한다고 다른 남자들한테 꼴을 내보이고 다니니? 정말 넌 뭘 하고 있는 거니? 빨리 내놔. 아버지는 엄마 소유의 돈을 빼앗으려고 폭력을 휘둘렀어. 정말 이해가 안 가.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엄마와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해. 엄마, 왜 벌써 깼어? 더 자, 어디야? 오늘부터 새벽 우유 배달 시작했어. 학교 가기 전까지 조용히 해. 아빠가 일어나면 깰 거야. 엄마, 물 한 방울도 안 묻힌 채로 자랐어. 아버지의 사업은 외할아버지 재산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도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외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고 어머니는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세네 가지 일을 하며 피곤에 지친 어머니는 점점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힘든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만 마시고 어머니를 때리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난 어느 날 속절없이 술에 취해 돌아온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고 그 이후에도 일하러 나가는 어머니를 보며 동네 사람들도 걱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게 되었죠. 어머니가 더 이상의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해야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야간행랑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고지제다 마음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엄마도 이미 나이가 있으시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엄마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에도 열심히 일하시고 가정일을 돌보시면서 저를 성심성의껏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분이 뭐야, 정상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돈을 벌겠다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왜 그래요? 정말. 아, 그래? 그럼 저놈도 다른 놈일 테고 나도 진짜 어디로 진짜 꼴랑하는 자식이야. 아버지는 갑자기 깨어나 저를 끌고 나와 메타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호강을 시켜준 거잖아. 얘야, 너 좀 이상해. 엄마만 빼닮았더라. 이제 너는 돈을 벌러 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은 네 잘못 때문이야. 누가 그랬다고? 누가 그랬다며? 그래도 잘날 때는 천밀대더니 회사에서는 귀동이가 너의 아들이 아니라며. 차라리 죽어라, 숨 막혀서 죽어라고. 어이, 오늘 메타작은 참으로도 제대로 해줄게. 아버지는 문을 닫고 어머니를 가혹하게 때렸어요. 어머니의 아픈 소리를 듣고 있는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아빠의 폭력은 어머니에서 나에게로 향했고 정말로 지독했습니다. 얼굴이 피로 물들 정도로 가해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난간을 잡고 제게 구해달라며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떼어내려 했어요. 그 후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욕설을 퍼부었고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자. 응, 괜찮아. 오늘은 늦게 일어나서 기운을 차리자. 아들, 안아줄게. 어머니는 너를 항상 사랑할 거야. 힘들어도 잘 이겨내야 해. 나는 엄마의 따뜻한 품에서 자러 갔었어. 엄마의 따뜻한 품이랑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엄마의 숨결까지 정말 오랜만에 달콤한 잠을 잤던 것 같았어.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 내 마음은 고요한 채 추운 겨울 속에서 엄마를 찾아다니느라 마을을 돌아다녔어. 슈퍼마켓도 가보고 우유 배달을 받는 곳도 가봤는데 어디에도 엄마는 찾을 수 없었어. 근데 어느 날 돌아다니는데 이복 차림인 나를 본 이웃 어머니가 이렇게 물었어. 아이야, 왜 그런 모습으로 다니니? 아줌마가, 어머니가 사라졌어. 가족이 사라진 아버지의 포근함과 폭력만을 견디다가 결국 엄마는 집을 떠나버리고 나는 아버지와 둘이 남게 되었어. 이웃들의 도움으로 아버지는 절대로 다시 폭력을 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나는 그 약속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함께 내려앉게 되었어. 하지만 이웃들의 약속도 무무회히 아버지는 매일 밤 술을 몰래 사와 마셨지. 그러고는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이라며 나를 괴롭혔어. 아빠, 제발 술 좀 그만 드시죠. 너 지금 아빠한테 꼬리표를 하나? 너랑 너희 어머니랑 같아. 그리고 나를 버린 것이야. 왜 술만 마시고 있는 거야? 그래 맞아. 솔직히 나는 벌어온 돈으로는 어머니와 함께 쓰는데 괜히 그랬나 봐. 어머니께서 나를 도와주신 적이 있었을까? 항상 나만 돈을 뺏어가는 것 같은 그들을 보면서 예의범절이란 무엇인지 배워야겠어. 가만히 일어나 앉아있기만 하고 있다고 굿하면은 안 되지. 아버지는 괴롭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어. 동네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게 맞춤 쇼카도 아니어도 항상 등이나 가슴, 배 부분을 집중적으로 때려 맞춰주셨고 추운 겨울에는 이블레복만 입혀 집 밖에 세워두겠다고 했어. 코가 얼어붙을 정도로 몸을 떨며 뉘앙스하게 생각했지만 그 집을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 그런 사람 밑에서 평생 참아가며 살다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아버지처럼 괴로워지면 어떻게 될까 무서웠어. 다음 날 새벽 아버지가 잠든 걸 확인하고 발각될까 봐 옷을 입지 않고 집을 나갔어. 타협하지 않았어. 탈출했어. 집을 나와서 곧장 버스 터미널로 뛰어가서 아버지가 찾지 못하게 매우 멀리 떨어진 곳까지 떠나버렸어. 돈이 없어 무임승차를 해서도 목적지는 모르고 도착한 곳은 매우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 겨울에도 코트를 입지 않고 슬리퍼 신고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려 안간힘을 썼어. 항상 역사를 공부하던 날과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날, 어느 날은 몰래 찜질방에 들어가 잠자고 있을 때 사장님에게 걸리기도 했어요. 정말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백하고 말았죠. 손님들이 제가 냄새난다고 말하면서 날 찾아오는데 부모님을 데리고 와달라는 말에 겁이 나서 찜질방 아저씨를 피해 도망쳤어요. 달리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눈물이 나던지, 부모 없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달리다가 배고파서 한식당 앞에서 멈추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정말 군침이 돌 정도로 배가 고파서 국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만 했죠. 그때 국밥 한 그릇은 꼭 먹고 맞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배부터 채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이 줄어들 때마다 겁도 났고 더 먹고 싶은 욕구도 컸어요. 다 먹었나요? 5,000원 받았어요. 사장님은 많이 보셨고 난 주머니를 끌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왜 돈을 안 가져왔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렇다면 잘해. 너 몸을 채워라. 거기 보이는 수부 국밥 그릇, 밥값은 설거지로 대신해 줄게. 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했고 열심히 국밥 그릇을 닦았어요. 눈치 보지 않고 밥값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분이 좋았고 사장님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너 집에서 한번 해볼래?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말이야. 하지만 내가 너한테 돈은 주지 못하지만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떠니? 사장님은 알바비 대신 숙식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했고 나는 당연히 받아들였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배가 든든해야 일을 하니까 집에서 일하는 동안은 배 골지 마시고 알겠지요.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사장님의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일했어요. 국밥 육수를 내는 일에도 잠을 안 자고 육수 만드는 데 집중했고 낮에는 난 서빙과 설거지를 하며 사장님은 열심히 도와주셨어. 얘야, 우리 귀동이 덕분에 매출이 많이 올랐어. 자, 이건 보너스야? 아니에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보너스 안 받아도 돼요? 이놈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돼. 자, 이거 받아. 전 사장님의 너그러움에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벅차올랐어. 사장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사장님은 언제나 제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 그동안 너 수술 좀 할 줄 아냐? 아니요, 아버지한테 술 안 배웠어. 아버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장님, 난 고아야. 난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건 온 가족이 손잡고 국밥 먹으러 오는 거 볼 때야. 가슴이 찡해서 혼자서 마음을 많이 달랬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늘 혼자여서 솔직히 살아갈 의미가 있나였어. 그런데 말이야, 아저씨는 그때마다 다짐했단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다 보면 언젠간 해뜰 날이 있을 거라고. 솔직히 무일푼으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돈도 모으고 국밥집 사장님을 도와주다가 작은 국밥집을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 모든 순간에서 너를 생각하면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동안 너도 희망을 잃지 말고 아저씨만 알겠지? 자, 우리 오늘 남자다운 남자로 한잔하자. 건배했지요. 그날 사장님은 제게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처럼 아들에게 가르치듯이 말이죠. 정말 사장님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 닫는 시간이 가까워지자 술에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손님, 우리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에요. 주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빨리 해주세요. 손님은 계속 불편한 행동을 하셔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네, 저는 미성년자이지만 사장님 외출 중이고 혼자 가게를 맡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계신 손님은 코가 삐는 행동을 하시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러시나요? 어린아이의 아이가 벌써부터 매우 패거리가 된 이유로 일어난 상황인데 저기요,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손님의 휴대전화를 훔쳐갔는데 그 과정에서 손님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 손님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갑자기 손님이 나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가 어디서 어른한테 너 오늘 내가 너의 나쁜 습관을 고쳐주겠다고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났고 그것은 엄청난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나는 손님을 붙잡고 사정없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면 사람을 패도 된다고 이성을 잃고 손님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어른들에게 이렇게 때리는 건 조폭이야. 형사님, 이놈은 빨리 감옥에 가둬야 돼요. 정말 미친 놈이라고요. 경찰서 안에서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오로지 손님을 폭행한 소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던 중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제 자식이 말이야. 이 자식이 먼저 때렸다고요. 저번에 계신 분들이 정중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저씨가 시비 걸었단 거야. 경찰이 맞아. 나가서 경찰서에서도 아빠가 사업가였다니까 그들한테 너희들 다 쫓기게 해.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마. 너희 다 죽을 거야. 정말 무섭게 말하니까 내가 와서 보여줬지. 나의 아버지도 그 사람이었어. 아버지가 없어지고 나서 거지처럼 살고 있었지. 전과자가 되어도 그 사람과 한 공간에 있다는 게 제일 무서웠지. 응, 잠깐. 넌 기둥이 아니야. 나를 알아? 내가 도망가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여기 있네. 아빠랑 상관없어. 내가 도망치든 그만한 이유가 없어. 넌 다시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거야?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아버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지 모르겠고 누군가 이상한 것 같아. 이게 다 어디서 와서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싫다. 전아버지 팔을 잡아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그동안의 고난을 다 아빠에게 토해내었다. 조금만 들어봐. 유치원 시절 겨울엔 얇은 옷을 입고 밥도 못 먹고 제대로 자도 못 잤어. 완전한 거지였어. 엄마 아빠 때리지 않았어도 저럴 일 없었을 텐데. 아버지가 다 망친 거라고요. 이 자식이 진짜야. 너 이리 와. 너 오늘 내가 부모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줘봐. 이게 안 와. 아버지는 제 멱살을 잡고 절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럴 상황을 말리려고 경찰관들이 아버지를 떼어냈습니다.
전 이때다 싶어 경찰서에서 도망쳤죠. 바닥 같은 인생이 있다 해도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 건지, 난 왜 태어났는지 제 스스로가 너무 밉고 싫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배고픔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 너무 배가 고파서 시골의 시장에 들어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빵이며 옥수수 같은 것들을 훔쳤습니다. 시장에 오니 예전에 엄마랑 이모님이랑 같이 시장에 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죠. 엄마 백화점 안 가고 왜 오늘은 시장에 왔어? 냄새나 기동아, 엄마는 이런 시장 냄새가 참 좋아. 사람 사는 냄새잖아. 그리고 모두 정성 들여 기른 채소랑 나물이랑 이런 것들을 파는 어르신들을 보면 엄마는 괜히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생각나기도 해. 기동아, 저게 봄 미나리 보이네. 우리 사러 갈까? 그때는 시장이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습니다. 시장에 온 것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침내 편히 걷다가 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중국산이죠? 아니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무심히 말하니 바로 알아차렸죠. 즐기고 걱정도 잊었죠. 아이고, 중국산이잖아. 그 진실을 손님은 나무를 판 할머니에게 했습니다. 엄마,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건 내가 직접 산 거야. 아유, 착한 척 하지 마. 없어 보여도 선량하지 않을 거야. 늙어도 아름답게 노화하고 손님을 속이지 마라. 노인을 울게 하지 말아야지. 환불해 주세요. 오늘 이거 매는 게 버는 거라고. 그러나 노인은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경찰서 가서 시시비비 놀려. 늙었던 할머니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이상한 물건을 팔아놓고 돈을 환불하지 않으려 하더군요. 차라리 다른 곳에서 살까. 나도 자제해야겠다. 할머니를 보며 제게는 피하고 싶은 옛 기억들이 도는군요. 아들에게 당하던 엄마와 나, 할머니를 보며 참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 자세히 봤어요. 저 뭐예요? 할머니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직접 보았고 먹어보았어요. 이게 중국산이 아니라는 거, 두 사람이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이 할머니와 소녀는 서로 몰래 만난 적도 없어요. 이 아이가 왜 거짓말을 할까요? 하루에 10,000원도 못 벌어내는 할머니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제가 선의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말에 주변 상인들도 할머니를 도와주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속는 거예요. 나는 구청에 신고할 거예요. 손님이 자리를 떠나자 나는 할머니에게 돈을 드렸어요. 고마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 아니야, 다치지 않았어요. 안 돼, 괜찮아요. 내가 뭘 도와주고 싶은데. 할머니는 말하며 물건을 거부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니, 내가 이걸로 과자를 사줄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나는 받았고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학생이 말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어요? 저는 휴대폰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걸 가져가요. 절대 잃어버리지 맙시다. 내가 조만간 찾아올 테니 약속하세요. 정말 괜찮은데요? 아니, 고마워요. 그때 만나서 밥 먹자고요. 전화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미 이야기의 무드와 캐릭터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한글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타이 에나인, 도이데이라 에모틱 벤 다익티엥 안좋고 처위엔 벤 더 비에트, I understand. At the earnest request of my grandmother, I ended up receiving a mobile phone. That they felt strange to me. I smelled a familiar scent from the grandmother, and she seemed like someone I had never seen before but learned about somewhere. So, I kept the mobile phone well as the grandmother instructed. With the money she gave me, I could afford a few meals. I realized how big the hunger and sorrow could be. Her kindness became an unforgettable event in my heart forever. And some time later, a call came through the grandmother's phone.
I knew a call was coming, but when the phone rang, I was worried whether to pick it up or not. The phone kept ringing, and after much contemplation, I finally answered it. Hello. Oh, you're the student who helped my mother that day in the market, right? Selling vegetables. But who is it? I'm the son of that grandmother. I felt a pang of guilt, wondering what I had done wrong. My conscience shook. I couldn't fathom why the grandmother's son would call me. How grateful I was to hear from my mother. So, I have a message for you from our house. If you would like a translation in Korean, please let me know. 저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부지런히 일거리를 하시면서 이웃을 돕고 있는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환영해 주셨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도 했어요. 할머니의 집은 정말 크고 아름다웠는데 할머니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후 나는 할머니의 따스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더욱 놀라게 되었고 그녀가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돌봐주는지를 보며 감동받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이웃을 아끼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함께 지내는 시간은 정말 소중했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했어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식사를 하기 전에 주는 말씀도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렇지만 좀 더 하셨어야 했어요. 이윽고 할머니는 내 옆에 앉으라며 권유하셨는데 그 시점에서 제 자리로 돌아서 앉았어요. 피하다고 하지 않았어야 했어요. 할머니는 아직 의연해 보였는데 노인을 존중해야 하는데 부끄러운 마음의 자리에 오른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정말 기적적인 만남이었어요. 함께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어요. 엄마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여하 경험하터라면 새 아빠를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했다. 당시 새 아빠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성실하게 일했다. 그 결과 사업이 번창하였다. 새 아빠는 엄마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당신 아들은 내 아들이기도 하니 그래서 다음에 이 아들을 꼭 찾겠다고 했다. 이제 나도 남편을 잃고 아들을 혼자 키웠다. 아들이 귀동이를 찾아와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고. 너의 마음을 잘 아니까 이 너의 아들, 우리 손자를 찾아서 데리고 왔다. 너무 고맙다. 어머니, 고맙다. 그런 일에 절하겠다. 그래서도 나는 집을 나와서 이후부터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풍부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다. 아, 내가 너나 잃었으면 정말 가난했었어. 그때는 식사하기 위해서 몸을 가만히 둘 수 없었는가 해야만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힘든 산에서 나물도 캤다. 여러 가지 동생들을 팔아 공부시키다가 지금은 먹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지만 습관이란 것이 정말 무섭다. 집에만 있으면 정말 촘이 쑤는데 그래서 그냥 나가봤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콘이 나를 구해주었다. 오늘 두 모자가 상봉하는 걸 보고 내가 이제까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천륜이라는 것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날 운명이었다. 엄마는 나를 데려가려고 집에 왔지만 아빠한테 들킬까봐 몇 번이고 집 앞을 서성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와 아빠는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다. 내가 집을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도 길을 헤매며 노숙자가 되었다. 매일 울면서 엄마를 그리워하던 나는 언제나 엄마를 만나기를 기도했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할머니와 새아빠 덕분에 나는 고아로 살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친해진 일들 모두 잊고 이제는 웃을 일만 생각하고 싶다. 엄마에게 지난 일을 미안해하면서도
지금부터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부터는 함께 하나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할머니와 새아빠가 있었는데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셨고 우리는 가족 사이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행방을 알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이 없었고 술을 마시고 객사를 하던 이야기만 들려왔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존재는 항상 마음 한구석을 치켜세우게 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인연이 어딘지 가족 사이에서도 늘 남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연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가족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한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